안녕하세요, 민구님. 안녕하세요. 오늘 좀 특이한 일이 생겼죠? 아, 카톡 주신 거? 예. 네. 그거 어떻게 왜 93만 원어치 네. 이거 대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93만 원어치 주문이 들어왔는데 이건 진짜 약간, 이거 혹시 영상 보고 장난친 게 아닌가? 시청자분요? 그러지 않았을까? 좀 네.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올렸는데? 근데 또 그건 아닌 게 네. 그 주문자분 주소를 보니까 무슨 종교단체 같은 이름이더라고요. 아, 그럼 이거 안 보내기도 뭐하고 취소되겠네. 반품할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촉박한데 뭐 주문 처리하실 겁니까? 아, 모르겠네요. 아, 어떡하지? 나는 운이 좋네, 진짜. 조금 올려도 막 주문이 들어와. 근데 운이 좋다고 좀 치부하기가 좀 그런 게 전에도 한번 그때 카페에서 올렸던 맞아요. 것도 4개 올렸는데 팔렸고 사실 여러분들이 막 ASMR이라고 보신 영상을 위해서 저는 사실 굉장히 불편하게 사실 카페에서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래도 그냥 요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거니 해서 찍었는데 그때 한 4개 올렸나? 실제로 팔려가지고 제가 라이브 때도 얘기했었는데 취소하긴 했었지만 이번엔 몇 개 올리셨던 거죠? 이번에 근데 테스트하느라 막 똑같은 상품을 똑같은 상품을 총 따지면 4개 올렸는데 왜 팔렸지? 4개로 도배가 돼서 그런가? 그것도 93만 원어치 들어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든 생각이 이게 뭐 민구님만의 비법 이런 게 있는가? 왜 민구님이 올린 상품은 잘 팔려요? 다른 분들은 제 비법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제 비법은 바로 그냥 뭐 누차 얘기하지만 뭐 별다른 건 없어요. 근데 뭐 조금은 있겠지. 왜냐면 제가 그래도 10년은 했으니까 10년 넘었으니까 뭐 사업자 낸 지가 거의 2010년 막 이랬으니까 10년 훌쩍 넘었으니까 그래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보다는 강점이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뭐 하나씩 얘기를 해보자면 뭐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긴 해야 되겠지만 내가 매번 말하지만 대충 올리진 않는다. 대량 등록 대량 등록 위탁 판매지만 하나하나 검사를 합니다. 코드, 상품명, 모델명, 제조사, 이미지, 카테고리, 뭐 속성 이렇게 하나씩 제대로 됐는지 꼭 매번 지금도 올릴 때는 마지막 체크는 해서 올리거든요. 빠진 항목이 있나? 내가 제대로 했나? 혹시나 잘못되진 않았나? 이런 것들을 조금 꼼꼼하게 물론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할 건 수작업으로 하고 프로그램으로 쓸 건 프로그램으로 쓰지만 하나하나 체크를 꼭 한다. 이게 그나마 그래도 제게 계속 팔리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고 사실 오래 한다고 해서 뭐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제가 로직 연구소도 요즘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G마켓 옥션 같은 경우는 판매자 신용 점수라는 게 있어요. 뭐 하나 팔았을 때 1점씩 쌓아주고 취소 때 뭐 1점씩 까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저 같은 경우 10년이 넘었으니까 수십만 점일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내 거 좀 밀어주지 않나 했는데 안 밀어주거든. 안 밀어주거든. 그러니까 길게 한다고 해서 너는 그냥 10년 넘게 했으니까 잘 팔리는 거지. 이건 절대 아니고 하나씩 꼼꼼하게 대량 등록 위탁 판매지만 꼼꼼하게 올린 게 크다. 오히려 저는 또 반대에 좀 생각이 좀 드는 게요. 네. 저희가 그 테스트한다고 계정 그 스토어를 만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긴 게 아니고 오히려 최근에 샵을 개설해가지고 뭔가 가점을 주는 건 아니에요? 민구님이 만약 비결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건 근데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역지사지라고 한문도 모르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또 불구하고 이기적이지만 자꾸 또 세려고 하는데 돌아가서 우리는 계정을 새로 만들었었잖아요. 이 새로 만든 계정이 제 계정보다 장점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마켓 입장에서 한번 보는 거죠. 마켓 입장에서 봤을 때는 셀러들이 계속 들어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마켓에 계속 들어와서 상품을 등록해야 소비자들도 여기 가면 상품이 되게 많고 최저가도 많고 하는 인식이 생기잖아요. 셀러들이 계속 들어오게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막 시작하는 셀러에게 그나마 조금 재미를 줘야죠. 팔려야지. 셀러들은 팔려야 돈을 벌고 좋아하고 계속 파는 거니까 신규 셀러들에게 조금이나마 가점을 줘야 되지 않나. 제가 만약에 네이버고 제가 만약에 뭐 카톡이고 제가 만약에 쿠팡이면 그러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건 뇌피셜입니다.
이걸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로직 연구소에서 한번 테스트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럴까요? 완전 신규 계정이 우리 지금 만든 거랑 10년 된 거랑 완전 동일하게 한 5번 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5번 했을 때 얘가 똑같은데 계속 뭐 등록 순서와 상관없이 똑같은 조건에서 신생이 계속 위로 간다면 가점이 있는 거죠. 요거는 한번 로직 연구소에서 해서 컨텐츠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로직 연구소 얘기가 나와서 좀 하나 댓글이 문의가 들어온 게 있는데요. 저희 로직 연구소 영상을 보고 그거 자기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해봤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반영이 안 된다고요? 예, 이게 혹시 반영이 바로 안 돼서, 그러니까 저희도 그 테스트할 때 한 2-3시간 기다렸잖아요. 네. 혹시 그 딜레이를 몰라서 아. 반영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2-3시간일 때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계속 했잖아요. 2-3시간 이후에 순위 변화는 없는데 순위 변화 자체는 한 6-7시간 걸릴 때도 있어요. 심지어 다음 날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뭐야 이거 안 되네 하고 자고 일어났더니 원래대로 예상대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서 로직의 반영은 실제 상품명 수정보다 조금 더 걸리더라. 요걸 알고 계시면은 하루 정도 지나면 될 겁니다. 이 로직 연구소가 영상이 되게 짧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테스트하기 쉬울 줄 많이 생각하실 텐데 이거 실제로는 테스트하기가 상당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로직 연구소는 솔직히 좋아해 주셔야 해요. 이거 아니더라도 저는 어차피 하긴 해야 되는데 하루에 뭐 며칠 걸릴 거를 사실 이렇게 주는 거라서 이것만 보시고 사실 따로 연구 안 하고 셀링만 해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거라서 한번 보고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면 끝내야지. 어쩔 수 없어. 아 근데 노력에 비해 조회수가 안 나오고요. 또 하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이게 시청자분들이 결과를 궁금해서 화면을 넘기면서 보시는지 시청 지속 시간이 역대 영상 중에 최저예요. 아 진짜? 어떡하지? 그러니까 유튜브용 컨텐츠는 아닌 것 같아요. 다들 결과만 궁금하시니까 다 넘기시나 봐요. 결과를 10초마다 한 단어씩 한번 고민해보고 그래도 셀링 하려면 도움은 되긴 한데 한번 많이 좋아해 주세요. 다시 또 본론으로 돌아가가지고 민구님이 올린 상품은 지금 굉장히 그 판매 성공률이 높단 말이에요. 또 뭐 노하우 없을까요? 그러면은 조금 그래도 저는 이제 10년 넘게 하면서 다양한 도매 사이트들을 접해왔단 말이죠. 한 번씩 다시 검색도 해보고 신생 도매 사이트도 알아보고 예전에 다양한 품목들을 해봤죠. 이번에는 애견용품 할까? 이번에는 뭐 공구를 할까? 이번에는 생활용품을 하나 더 추가할까? 이번에 유아용품을 할까?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많이 해봤던 게 조금 장점이지 않나? 그래서 요거는 따로 한번 찍어야 할 것 같은데 도매 사이트 선정 기준은 좀 있어요. 그거에 관해서는 다음에 한번 준비해 줄 텐데 어쨌든 10년 넘게 하면서 이제 도매 사이트를 보고 품목을 보면 그래도 얘는 좀 더 잘 나가겠구나 요런 감이 좀 생기긴 했습니다. 뭐 진짜 막 정말 전문가들을 위한 제품들은 사실 조금 잘 안 나가는 것 같고 짧게만 얘기 드리면 나머지 보편적으로 쓰는 제품들이 제일 꾸준히 무난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이거 팔렸을 때 왜 팔렸을지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2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민구님이 상품을 고르실 때 올릴 상품을 고르실 때 2가지를 고려하셨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인기 상품 탑백 이런 상품을 올리셨었고 또 하나는 최근 상품 그러니까 도매몰에 최근 올렸던 상품 이 2가지를 올리셨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요. 이게 혹시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요? 판매 성공률이 높은 이유가? 맞아요. 그 후자가 굉장히 큰 거고 탑백을 제가 하는 이유는 그만큼 잘 나간다는 거니까 도매 사이트에서 잘 나가는 제품들은 나란 사람이 하나 더 들어가서 팔아도 또 그만큼 더 잘 나가는 거거든요. 이미 도매 사이트에는 꽤 많은 셀러들이 같이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나가는 거니까 저는 오히려 남들이 잘 나가는 걸 같이 파는 걸 더 선호하고 그리고 신상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매 사이트도 정말 매달이 멀다 하고 신상품들이 쏟아지는데 이거를 쫓아가기만 해도 솔직히 말해서 도매 사이트 신상을 누구보다 먼저 등록하면 진짜 빨리 나가긴 하거든요. 매달 그냥 저는 한 달에 한 번씩은 신상을 수집해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것만 해도 남들보단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솔직히 막 같이 셀링 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기존 도매 사이트의 신상들을 쫓아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버거워하시니까 어려워해서 그것도 많이들 안 하시거든요.
저는 그래도 룰처럼 규칙처럼 매달 1월 1일이 되면 그냥 한번 신상들 쭉 훑어보고 뭐 다른 도매 사이트 검색도 해보고 이런 날이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신상을 좀 빨리 올리는 거. 이 신상이 잘 팔리는 이유가 아직은 다들 부지런하지 않기 때문에 올렸을 때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그 가공을 하지 않고도 1등으로 하면 좀 빨리 팔리겠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쭉 와서 묶이거나 이제 막 키워드도 없으니까 밀리거나 할 텐데 신상품들을 가공까지 해서 올리면 보통은 바로 올리는 게 아니라 좀 1주나 2주 걸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공한 신상은 남들이 아직 안 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잘 팔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상품을 최대한 빠르게 가공해서 올리면 제일 효과가 좋다. 맞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막 진입한 셀러더라도 원래는 막 그렇게 하거든요. 예전 거부터 다 받아서 그냥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끝낼래 라고 할 수 있는데 반대로 신상부터 해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신상에 대한 확실히 경쟁 셀러가 적으니까 조금 더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더 저는 좀 노하우를 캐내고 요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거랑 비슷한데 로직 연구소. 예. 로직 연구소를 제가 이렇게 공개하는 것도 나름 고민해서 결정한 건데 이게 엄청난 비밀이에요, 사실. 로직 연구소에 나오는 컨텐츠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돈을 안 들이고 내 상품을 남들보다 조금 높게 노출시키는 요소들이거든요. 내가 가진 수많은 제품을 돈을 안 들이고 한 번에 노출도를 올릴 수 있는 요소, 이거를 계속 찾는 거. 벌써 저도 10년 넘었지만 지금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로직 연구소가 없어질지언정 저는 계속 해야 되거든요. 이게 정말 제일 핵심. 게다가 신상품에다가 그걸 적용해 버린다면 더 큰 효과가 나는 것 같고, 게다가 오픈마켓은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어요. 심지어 쿠팡은 더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이 로직 연구소는 아마 끝이 없을 거예요. 아마 계속 변화하고 바뀐 거에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큰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큰 마켓 정책 변화가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마케팅비를 안 들이고서 변화를 줄 것이냐, 어떻게 적응을 해 나갈 것이냐. 뭐 전체 다 상품 수가 줄고 이러는 건 저는 전혀 무섭지 않아요. 왜냐면 뭐 너도 줄고 나도 줄면 상관없는 건데 노출 로직에 대한 정책 변화는 내가 분명히 적응을 해 나가야 돼요. 뭐 대표적으로 뭐 썸네일도 그렇고 속성도 그렇고 그게 한 5년 전 7년 전만 해도 아예 그런 게 존재하지도 않았고 할 필요도 없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저도 필수적으로 하는 요소들이 생긴 것처럼 앞으로도 굉장히 해야 될 것들이 추가될 거고 하던 것들이 빠질 거다. 이런 요소들을 체크하는 게 가장 큰 매출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변하는 상위 노출에 대한 포인트를 잘 캐치해서 적용하라 이 말씀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어렵고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 재밌어요. 왜냐하면 뭐 요즘 AI 세상이라고 노출을 AI로 맡길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마켓 입장에서 또 돌아가 보면 로직을 본인들이 컨트롤할 수 있어야 뭐 잘 파는 애들 올려준다던가 아니면은 신규 셀러도 좀 밀어줄 수 있고 이러는데 그거를 AI에 맡기면은 아예 자기들이 알아서 굴러가니까 뭐 컨트롤이 안 돼. 제어가 안 되니까 자기들이 매출도 조절 안 될 거고 이럴 거잖아요. 확실히 노출 로직은 그리고 계속 바꿔야 되는 게 그거를 불법으로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어요. 그리고 이 노출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아는 것도 나름 재밌어요.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막 기사들 찾아보면 지마켓 옥션 이런 데서 스마트 스토어 고발을 굉장히 자주 하거든요. 진짜 자주 해요. 그 역사가 뭐 속성 생긴 이유도 비슷한 건데 속성이 생기고 한 2021년도였나? 21년도 9월쯤에 한 달 동안은 스마트 스토어 제품들만 1페이지에 도배된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고발도 하고 막 공정위 과징금도 받고 막 했었는데 이런 것처럼 노출에 관해서 역사와 배경 그리고 이번엔 뭐가 바뀌었는지 오히려 흥미를 느끼시면 더 좋지 않을까. 말씀하시는 걸 듣고 보니까 네. 질문이 그런 게 많았거든요. 왜 대량 등록인데 하나하나 신경을 쓰고 있느냐 이런 댓글들이 많았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그 상위 노출 포인트 흐름을 놓치신 분들이네요. 그게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상위 노출을 포인트에 있는 항목이라면 하나하나 손을 대야 되고 그게 아닌 거라면 자동화. 이게 정답인데 이거를 판단할 수 있으려면 조금 제 거 따라서 조금 해보셔야 감이 오지 않을까. 그래도 10년쯤 되니까 이제 제가 자꾸 막 마켓 입장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먼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짬이 생길 것 같아. 먼저 어떤 정책 변화가 있으면 얘네들이 이걸 왜 만들었지? 뭐 돈을 벌려고 하나? 혹은 뭐 노출 너무 이제 악용하나? 뭐 이런 것들 온갖 상상이 되면서 나름 추론이 좀 빨리 되는 게 10년 했을 때 그나마 가진 장점인 것 같습니다. 듣다 보니까 갑자기 든 생각이 있는데 민구님 상품이 잘 팔리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민구님 상품명 지을 때도 네. 그냥 민구님 딴에는 당연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키워드 찾아서 넣으시잖아요. 네네. 근데 민구님은 그 누적된 경험으로 그걸 아. 노하우라고 생각 안 하시지만 뭔가 민구님만의 방식으로 당연하다는 듯이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잘 팔리는 거 아니었을까요?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저도 사실은 당연히 근데 예, 네. 민구님 잠시만요. 지금 촬영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네. 제목에 대한 노하우는 다음 편에서